지금 이제 그 해당 직원이 대단히 좀 채용 면으로도 그렇고 특별한 권한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임기자 다급에서 가급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제 일반인들이 다급과 가급을 잘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얘기고 6급 주무관 정도의 공무원에서 한 국을 이끄는 국장 정도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위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한 국 혹은 한 단을 전부 다 그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왜 그 출장을 기점으로 갔다 오니까 그렇게 재채용되었느냐라는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게 또 별정직이나 정무직 같았으면 그런 경우가 가능한데 임기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시의회 회의록 찾아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지만 뭐 의회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 선거 전에 나갔다가 선거 끝나고 들어온 사람 맞죠? 네. 그러니까 해당 그 다른 직원이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선거 전에 채용됐다가 선거 때는 아마 캠프를 들어간 것 같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채용된 것 같아요. 네. 정무직 별정직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임기자 공무원은 꼭 경쟁적인 채용 원칙을 거쳐서 채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과거에 제가 시의회에서 유동규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을 제기할 때 네. 이렇게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게 있거든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집중되고 있는 권한, 네. 채용적인 특혜 이런 부분들을 캠프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이거 칸쿤은 사실 뭐 그냥 경유했어요라는 지엽적인 변명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그 논평을 대변인 논평을 우리 정원호 청장이 후보가 마치 미니 이재명 같다라는 어떻게 논평을 네. 내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다셔서 네. 논평을 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김재섭 의원이 이 출장 일정에 대한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품위를 내 가지고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료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서명이 다 되어 있는데 막상 2023년 거를 보니까 서명이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사실 급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하나가 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행사 이름이 민주주의 글로벌 포럼이라고 하는 요 행사에 같이 갔던 그 11명 중에 한 명인 송파구의 의원이 그 당시에 제출했던 이 연수 일정을 보면은 3월 6일까지 이 메리다 시청에서 행사를 다 끝내고 네. 3월 7일 날 바로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데 왜 정원호 전 구청장은 칸쿤이 없다. 그죠? 칸쿤을 갔느냐. 그리고 경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2박 3일 가지고 경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목적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후에 어떤 회의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이제 합당하게 자료를 좀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이 서울 시민들이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2박 3일에 이 칸쿤 출장에 동행을 했던 사람들은 그 11명 중에 누구이며 그 당시에 사진 자료라든지 네. 네, 뭐 예를 들면 고 김문기 씨랑 골프 친 사진도 여러 명 사진 이런 것들 어떤 그 당시에 같이 행사에 참여했던 정황이라든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회의를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라도 나오면 사실은 의문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로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뭐 상당히 저급한 문제제기로 보고요. 저급한, 막 마치 막 뭐 여성 직원, 뭐 마치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이 말한 그런 건 좀 자중해야 된다고 말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면 어떻습니까? 네. 여직원이 같이 출장에 동행하면 안 되는 네, 겁니까? 네, 네. 여직원이 가면 뭐 이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네. 이런 식으로 막 솔솔 풍기면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거기 뭐 단둘이 간 것도 아니고 지금 11명이고 거기 전직 의원의 교수에 뭐 여러 명들이 참 동행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11명 중에 그 한 명인 뭐 패널로도 많이 나오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네. 본인도 본인 비용 지금 뭐 그 계좌나 이런 거 다 공개할 수 있다. 다 11명 전부 그 개별 비용으로 자기 비용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본인도 뭐 밝힌 거야 뭐 그게 지엽적인 얘기인데 왜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왔는데 이렇게 짠내나게 돌아다녀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그건 솔직히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제기 저는 만약에 이거를 뭐 출장 비용으로 갖고 갔는데 왜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 아니냐. 출장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런 데를 갔는데 뭐 회의 한두 개 있고
세금으로 가면 좀 더 이거를 생산적인 생산적인 걸 해야 써야 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식의 비판이 아니라 이거 문제제기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여직원 이런 식으로 약간 의혹제기 되게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장의 목적성과 좀 벗어나 있다라는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런 비판이었으면은 오히려 저는 뭐 글쎄요 뭐 건전한 비판이었다고 봐요. 이런 출장 왜냐면은 그 제가 아는 한 기초의원은 이런 그 기초의원에게 제공되는 이 해외 출장비를 다 반납하신 분이 있거든요. 임기 내내 성남시의 이모 전 의원이라고 그분은 계속해서 출장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 그런 사람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출장비를 그렇게 좀 너무 허투루 쓴 거 아니냐 비판이 아닌 네. 여직원 뭐 승진 뭐 이렇게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국민의힘의 그 우리 김의원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구의 배신정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송파구 의원이십니다. 이분도 이때 이 행사에 동행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칸쿤까지는 없어요. 칸쿤은 이제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배신정 의원 그 지금 이걸 국민의힘에서 아니 개혁신당에서 지금 제기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누가 올리셨는데 제가 보고 왔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칸쿤 일정은 그러면 공식 일정은 아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왜 같은 행사를 다녀온 배신정 송파구 의원과 그다음에 정원호 청장의 어떠한 이 보고서가 왜 다르냐 일정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정 의원은 저기 메리다 이 행사가 멕시코시티와 메리다 지역에서 개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60개국에서 3만여 명의 초청 인원이 와가지고 행사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메리다 지역에서 칸쿤으로 6시간 동안 버스로 이동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동학 최고가 얘기를 한 것은 칸쿤까지도 11명이 한 버스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동학 최고가 그 여직원을 묘사를 할 때 되게 아침 저녁 없이 정말 열심히 통역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자료 업무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명이었으면 단체 사진을 보통 찍으니까 기념 삼아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저는 정원호 청장께서 충분히 공식적인 활동이었다는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요. 아직까지는 해명 자료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배신정 의원은 먼저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칸쿤까지 그런데 안 가고. 이동학 최고가 한 날은 11명이 끝까지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라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칸쿤 일정에 지금 공개된 그 어떤 공적 일정의 어떤 기록들이 안 나와 있는데 평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평가 회의가 딱 하나 있고 그걸 2박 3일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평가 회의를 2박 3일 동안.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제 또 우리 네티즌들이 또 무섭지 않습니까? 네. 봤더니 아까 메리다 지역, 네. 지역에서 그 텍사스로 오는 비행기 편이 있다고 해요. 있어요. 그래서 경유를 위해서 굳이 5시간 넘게 아니, 버스를 그러니까 타고 칸쿤으로 가느냐. 칸쿤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 고 김문기 씨 사진 공개한 게 저라는 거. 네. 그걸 집행부 공무원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외유성 출장을 간 거예요. 그 일정을 낀 겁니다. 아 잠깐. 네, 낀 거예요. 네. 칸쿤에서 어떻게 연수평가 회의를 2박 3일 동안 내내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 간 김에 팀원들 11명끼리 6시간 가면 버스 타면 갈 수 있으니까 칸쿤 갔다 왔다. 친목 도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네. 뭔가 칸쿤에서도 공적 일정이 내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걸 누가 납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직원을 떠올리게 하고 연문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저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은 김재섭 의원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밝혔어요. 아니라고 했고, 본인은, 근데 문제는 네,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왜 그렇게 귀결이 되느냐. 네, 전임 시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 계시잖아요. 아, 이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뭐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침 또 큰 광역단체장 중에 오거돈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없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게 뭐 연문서 다 떠나서 어쨌든 2,400만 원 정도의 공적 세금을 썼으면 2,800만 원. 2,800만 원 정확한 평가 그리고 기록 사진들을 남겨놔서 어떤 식의 벤치마킹을 성동구청에 적용했느냐가 네. 결과로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다녀왔었던 그 해당 직원은 갔다 와서 국장급으로 승진이 됐고 네. 그 이전에도 성동구청에 채용되기 전에도
특정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동구청과 MOU도 맺고 네.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이 있는 게 보여요, 이력이. 네. 그러면 왜 성동구청에서 유독 그 해당 직원을 이렇게 감싸고 돌지 내지는 이렇게 특별한 권한을 주지?라고 하는 물음에 그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지 뭐 지역적인 거 가지고 뭐 일정이 어떻게 됐는 이런 건 사실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그렇게 위해줘서 그렇게 공문서에 남자 여자를 실수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실수도 여러 개가 이제 보여지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그 이동학 전 최고께서 이렇게 또 짠내나게 아껴서 여행 갔다 왔고 여행이 아니라 출장 갔다 왔고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알겠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감성적인 짠내나는 투어의 어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800만 원 되는 게 지금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 가지고 2박 3일의 일정이 굳이 불필요하게 칸쿤을 간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딱 공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와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만 붙이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원호 캠프에서 물론 해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해명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선거라는 과정이 뭐 이제 정원호 청장이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뽑힌 후보가 아마 그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당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보시는지. 저는 이거 별로 글쎄요. 뭐 이게 추가적으로 물고 늘어진다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건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금을 들여서 갔으면 좀 더 알찬 일정을 보냈어야 된다라는 비판까지가 저는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지 무슨 뭐 이 여직원을 감싸기 위해 뭐 실수를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이건 진짜 저급해요. 저급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런 출장 부분 이런 공직자들 특히나 이런 뭐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 출장과 관련돼서 사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 내부 일정도 이런 식의 뭐 외유성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자제해야 되고 이런 비판은 좀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지만 이거 시작한 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김재섭 의원이 저도 가깝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이거 잘못 짚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으면 안 되는 비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재섭 의원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금 더 이 의혹을 뒷받침할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요. 제시가 앞으로도 뭐 오늘 아침 방송 라디오 방송 들어보니까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 걸 보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매일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이 여직원은 해당 여직원하고 이 이후로도 총 4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급 제일 처음에는 이 당시 칸쿤 출장 때만 하더라도 다급의 청년 정책 전문가였었는데 이후에 가급 기획예산 쪽으로 기획예산 직원으로 이렇게 또 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이면 보통 구청장의 비서 라인 아닌가요? 보통 비서 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구정기획단이라고 해서 네, 구정기획단. 뭐 정원호 청장의 주요한 정책을 견인하는 핵심 부서였고 의회 회의록을 뒤져보면 의원들이 실제로 항의를 해요. 도대체 구정기획단이 뭔데 의회 감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오느냐. 그래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야, 확실히 성동구 내에서도 이 구정기획단 해당 직원이 포함되는 구정기획단은 뭔가 그 좀 비밀리에 뭐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직무 대행까지 했었던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뭐 정원호 총장이 답을 해야 되겠죠. 아니 저도 이제 구정기획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었는데. 상공버스라든지 정말 그 성동구청에서 가장 앞세울 만한 정책들을 나서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전반 공보도 하고 뭐 주요 정책도 하고 다 하던데. 근데 문제는 의회에서 이 사람들 뭐냐? 뭔데 막 전문 용역인 1억 5천만 원 예산도 편성해주고 왜 이러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됐고 왜 의회에 한 번도 인사를 안 오느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도 진짜 문제가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그 직원이 이제 그만두고 캠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해당 직원이 박원순 시장 계셨을 때 2018
8년, 7년, 6년인가 계속 서울시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서는 고인물이었던 거예요. 아. 연문서 같은 거 완전 우리가 배제하고 네. 이분이 누렸을 세금으로서의 혜택, 수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비판해야 된다. 듣고 보니까 어저께 우리 수석 대변인이 낸 논평에 이재명 대통령과 닮아 있다라는 부분이 또 약간 좀 미신. 예, 그러고 보니 그런 최수진 의원이시죠? 네. 네. 그분이 또 성동구 지금 지역위원장 아니신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중구 성동구에, 이번에 네. 그 이해운 의원이 물러나면서 네. 새롭게 지역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가열차게 공격을 하시네요. 보니까 아니 그 과정에서 지금 김재섭 의원이 조금 문제를 삼는 거 이 문제예요. 출장 서류를 둘러싼 서명 조작 의혹까지 지금 불거졌는데. 김재섭 의원이 최근 성동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 심의 결의서에는 2년 전에 공개본에 없던 위원 5명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화면에 혹시 이걸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있나요? 저희가 준비가 돼 있나? 아 예. 이게 지금 이 5명이 지금 서명이 있는데 원래는 그 23년도에 공개된 거에는 이게 아마 서명이 없었다고. 네, 네, 맞아요. 없었습니다. 서명이 근데 없이 이번에 깨끗한. 공개된 거에는 서명이 지워져 있어요. 이름도 지워져 있고 지워진 이름과 서명을 가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만든 서류 아니냐, 아니면 서명을 후에 받은 거 아니냐, 뭐 모르겠어요. 이제 성동구청에서 어떻게 이걸 해명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마 저는 의혹이 들었던 부분은 성동구청에서 이걸 국회의원실에 자료 제출할 때 제일 처음에는 성별을 제일 처음에 지웠었나요? 아니면 남으로 남남으로 되어 있었죠. 잘못 기재를 하다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받았더니 지금 이렇게 생년월일 지우고 이렇게 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김재섭 의원도 이걸 얘기를 하던데 아니 뭘 숨기려고 도대체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서류를 제출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류의 미비나 이런 것들은 네.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봐요. 그러니까 네. 성동구청장 기초단체장 12년 하면서 아마 얼마나 많은 출장들을 갔겠습니까? 네. 그 출장을 뭐 샅샅이 한번 털어보기 위해서 외유성 출장은 없었는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거 봐라, 이거는 여기에 대한 보고서나 서류 이 적격 이 심사 서명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비판, 그런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쪽으로 한 게 시작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고. 네. 계속해서 그래서 남녀 이거 뭐를 덮으려고 이런 식으로 조작했냐, 이런 식으로 서류가 미비될 수는 있으나 이걸 조작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거를 자중해야 된다는, 경계해야 된다는 걸 이미 넘어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김재섭 의원이 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지금 계속 당연히 검증해야 되죠. 서울시장 네. 후보,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면 검증해야 되는 건 맞고, 12년 구정 운영하면서 이런 뭐 출장이나 이런 거 관련 탈탈 터는 건 맞아요. 네. 저는 이거 만약에 서명과 관련돼서 이거 사후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지금 논점이 아니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건전한 비판을 해왔냐, 처음에 아니었지 않냐라는 걸 저는 계속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외 출장을 갈 때 무조건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심사위원이기도 했고, 전 모든 회의록에다가 사인을 하고 부적격을 적어놨어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이름 옆에 날인이라고 하죠. 서명. 그 서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깨끗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받아보니까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당시에 공무국의 영예심사위원회를 안 열었을 수 있을 가능성, 네. 열지 않고 그냥 이 여행을 출장을 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나중에 와서 이 여행 출장이 문제가 되니까 사후적으로 황급하게 서명을 좀 사후적으로 했다면 그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공무국의 여행 심사가 안 됐다라는 가정이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해당 언론사에서 그 5명의 위원 중에 1명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나는 심사에 들어가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서명을 다 했다. 네. 서명이 없는 의결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네. 2023년에 이 서명이 없는 이 의결서는 그럼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안 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저 서류에서 이게 성별과
그 주민번호 앞번호 네. 가렸잖아요. 네. 근데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내지는 공무원들의 주민번호 앞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 뒷번호만 보통 지우는데. 그러니까. 일자 이자 요 뒷부분만. 그리고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부터 위원들까지도 사실 공적 영역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것 자체를 가려서 준다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김대섭이 아니라 의심을 부추기는 당사자의 문제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식을 해야지 왜 자꾸 의심을 던지는 사람한테 물론 뭐 성춘 소장님의 접근도 맞아요. 저 일부 공감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뭐 오타라고 하지만 성별을 다르게 얘기하고 서명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의심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 남자를 잘못 써가지고 오타가 나서 님 쓰면 몰라도 남과 여가 어떻게 오타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뭐 남녀 간에 뭐 그런 뭐 그런 얘기로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그렇게 접근 안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이 상당히 성동구청에 입사하기 전부터도 정원호 청장과 상당히 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면도 있고 어떤 교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직원이에요. 네, 핵심 직원이 네. 그 정원호 청장의 핵심 참모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닭급에서 각급 출장 이후 뭐 승진 이게 핵심 직원을 승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두 개 다니나요? 두 개 다니 뭐가 가에서 문제입니까? 가 되게 아니 이거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일반 공무원이 그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이 승진하는 그 체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2021년 6월달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네, 근데 2022년 6월달에 캠프를 아마 들어갔다고 한다면 네. 그 전에 들어갔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임기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1년 6개월입니다. 네. 그럼 1년 6개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간 다음에 네.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부정채용법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고 공정한 채용이 가능해졌느냐 네. 내지는 그 왜 이런 사람한테 이런 특혜 권한을 줬느냐 네. 그리고 왜 하필 이렇게 좋은 출장에 데리고 갔느냐에 네.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건데 자꾸 그쪽으로 프레임을 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승진 관련돼서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각급될 때 원래 뭐 다급의 경력이 몇 개월 몇 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을 들이대면서 만약 이걸 채우지 못한 사람을 올렸다라고 하면 좀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승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저는 이거 정확히 각급할 때 저도 그 뭐 이 별정직이나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뭐 전내 몇 급 이상 뭐를 얼마 해야 되고 아니면 학위 소지자여야 되고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이거에 대해서 파보고 못 채웠는데 승진했다. 이건 비판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제가 이거 만약 그런 조건을 못 채운 게 있으면 이미 그 제기했을 겁니다. 임대섭 의원이나 아니면 국힘 쪽에서 이걸 파보고 이거 봐라 이 사람은 이거 갈 수 있는 자격을 못 채웠는데 올렸으니 이거는 뭐 잘못된 채용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을 텐데 이게 아니잖아. 아니니까 지금 틀어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튼 게 아니라 그쪽이 튼 거예요. 그쪽이 틀어서 비판하고 있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채용할 때 거의 이렇게 예정된 사람 거기 맞춰주지 않아요 조건을? 맞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죠. 그랬다가 은수미 시장이 저한테 고발당해서 아. 압수수색 당하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출마카세가 아니라 고발카세야. 고발카세야. 왜냐하면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한 30명 정도 그냥 무더기로 채용시켰다가 그게 이제 내부 안에서 그 폭로가 이어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뭐 단체장들이 그 채우지 못한 만약에 각급하기 위해 원래 뭐 이만큼 채워야 되는 경력을 그 전에 채용하기 승진시키기 전에 뭔가 바꿔놨다. 그러면 문제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전 고발 사유도 된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다급에서 각급이면 이거 거의 충주맨 정도로. 근데 이제 늘공으로 따지면 6급, 7급, 5급 정도에서 그러니까 6급 기초단체장의 팀장 정도에서 3, 4급 국장으로 올라가려면 30년. 엄청 커요. 30년이 걸립니다. 늘공이랑 이걸 어떻게 비교해? 근데 그래서 문제는 항상 늘공들이 얘기하는 게 어공들 급속 승진시키지 마라. 네. 맞아. 그러면 팀 내 사기가 훅 떨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 출신의 인사들이 그렇죠. 어공으로 들어와서 네. 정말 연공성이 오래된 사람들을 막 휘하에 막 좌지우지 해버리면 네. 그 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그걸 정원 총장은 한 겁니다. 목숨을 구해줬나 보죠. 아니 강풍에서. 이건 그냥 제 느낌인데
참 누군가의 김현지였구나 이분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에이 들어서 진짜 아니 에이. 참모로 하셔가지고 내가 진짜.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아니 예, 논평 너무 잘 쓴 것 같잖아. 어제 논평. 그러니까 뭐 아니, 송 소장님이 예. 불편해하는 것도 알아요. 예. 그리고 저거 왜나 소장이에요? 아, 소장이 아니구나. 교수님. 아, 교수님이 불편한 것도 교수님. 알고 공감이 갑니다. 네. 예, 그런 의혹은 사실 뭐 근거 없이 함부로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전 예민하죠. 김재섭 의원이 던진 것은 좀 연문서리 주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14번에 있어서 한 번에 출장해서 굳이 이 직원을 데려갔고 갔다 와서 국장급으로 재채용됐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네. 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